안녕하세요. 코인진 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일단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단기 시황 유튜브 업로드를 못할 때 텔레그램으로 제가 코멘트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지, 단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비트코인 단기 시향 업로드를 못 해드렸을 때 단기 시향을 체크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74K가 최고점이었죠. 74K가 최고점이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이유. 예, 이거는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달러 때문입니다. 달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테더의 총 유통량 111선이 지금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유가 관련 7월 11일에 나오는 11일일 겁니다. 7월에 나오는 6월의 물가, 유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까지 이렇게 오늘 주제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즌 종료를 선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를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21년도 최고점과 22년도 최저점과 시즌 종료가 어디까지 하락이 이어지고 또 반등을, 저점을 또 찾는 구간, 고점을 맞춰드리고 저점을 찾는 구간으로 또 이렇게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6월 21일 날에 예상을 했었는데, 6월 21일 날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날에 저점을 말씀을 드렸고, 시즌 종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 현금화를 이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온도코인을 55%로 수익을 얻고, 온도코인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월 26일 날에 55% 수익률을 얻었거든요. 현물로 56% 수익을 땄어요. 그래서 뭐 저희 VIP 유로방 평생 회원권이신 분들은 1,400만 원 넣어서 830, 뭐 이분 좀 늦게 타셨지만은 28%, 57%, 4천만 원 넣어두고 7천만 원 수익, 뭐 근데 이분은 선물을 타셨네요. 5배를 수익, 뭐 57% 이렇게 해서 뭐 60% 수익, 2,800만 원 넣고 1,500만 원 수익, 5,300만 원 넣고 2,800만 원, 8,200만 원이 되셨고, 뭐 이런 식으로 타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희 뭘 탔냐면 BNB 코인을 탔거든요. 대장인 코인들만 타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크게 하락을 못 하거든요. 대장인 코인들 타면 이런 애들은 이미 6월 20일 날에 제가 현금화를 했을 때 이미 111선 깨지기 전에 탔어요. 저희는 5월 26일 날에 이제 익절을 하고 이 밑에서 탔거든요. 밑에서. 그래서 이 최고점에 진짜 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8% 보고 나왔어. 만약 이 최고점에 뭐 탔다고 하더라도. 예, 근데 보통 여기 이 구간에서 탔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5%, 마무리 먹어도 마이너스 10%에서 우리는 손절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장 코인들에 대해서 선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보다 더 추세가 좋은 애들. 추세가 좋은 애들이 누구냐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이미 61선이 깨졌고 111선이 깨진 상황에, 이 BNB 같은 경우에는 111선이 이때 비트코인이 111선이 터치가 되었을 때, BNB 코인은 5월 26일 날에 BNB 코인은 5월 26일 61선만 터치되었어요. 비트코인은 111선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보통 알트들은 비트코인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그죠? 보통 어떤 코인 같은 거냐면 뭐 이런 애들, 네오 같은 거 애들 볼까? 이런 애들은 더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지. 링크 같은 경우도 5월 26일 이런 애들은 뭐 111선 뭐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비트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미 더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온도 코인 같은 경우도 111선이 5월 26일 날에 왔을 때도 전부 다 61선밖에 하락을 안 해요. 비트코인은 111선까지 왔는데 이게 대장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손절을 볼 때도 크게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게 폭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 코인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저희 VIP 유로 컨설팅 방에서는 이렇게 해드렸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유튜브 보신 분들이나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대장 코인을 타셔라. 이상한 잡코인을 타면 만약에 이 111선이 비트코인이 111선이나 61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손절해야 되는 구간이 오면 진짜 다른 알트들 뭐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이상한 알트들은 패닉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도박성으로 들어간 개미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만 후불어도 조금만 항내려와도 그런 애들은 크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알트코인의 대장코인에 대한 선별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 시향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생방송 라이브 때였죠. 생방송 라이브 때였는데 이 896일선이 이탈이 되면 두 번째 엉덩이를 만든다. 두 개의 엉덩이를 만든다. 그 896일선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엉덩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 58K에서 896일선 되돌림 상승 896일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그 이탈된 되돌림 상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58K까지 하락을 했다가 62K까지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896일선이 이탈이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지를 해주면 여기서 반등을 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라이브 영상 라이브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딱 896일선 896일선 딱 안착을 했네요. 여기를 제가 지지를 해주면 오른다고 했죠. 일시적 반등 나오기. 근데 여기 깨지면 반등이 안 나온다 라고 지금 딱 반등이 나왔네요. 62,355달러 4시간 봉 사고 이탈될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근데 아직 4시간 봉 마감이 1시간 20분 남았어요. 예, 1시간 20분 남았다라고 많이 시간이 좀 남았다 했죠. 근데 그 시간봉에서는 뭐 안착 마감이 되었지만은 그 다음 봉 시간에 이탈이 되면서 큰 패닉셀이 나오면서 3시간 만에 58K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보고 시즌 종료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분들도 어느 정도 맞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직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111선이 이탈이 돼도 손 털고 나갈 분은 웬만하면 없을 것이다. 왜냐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게 5월 20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던 글이거든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저는요 21년도 최고점과 22년도 최저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그게 운으로 맞췄다라고 하면 한 번은 운이었지만 이게 한 번, 두 번은 저는 실력이라 보고 저는 그 실력을 바탕으로 경험이 되었어요. 이런 기법들이.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러한 기법 때문에 저는 저런 기법으로 21년도 8월 달에 10억이란 수익을 얻어요. 저는 이 기법에 대해서 저는 100%를 믿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제 기법으로 10억을 먹은 사람이라서 그리고 혹은 과거에 돈도 돈이지만은 적중한 일회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나중에 돼서야 아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즌 종료를 64K 때 63K, 64K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다. 그래서 58K까지 일단은 896에서 4시간 봉사가 하락을 했죠. 58K까지. 그 다음에 62K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8K까지 하락했다가 62K까지 상승한다는 것도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이 단기 시향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1K 때 비트코인이 61.1K 때 1년선인 55K에서 58K까지 하락은 확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게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 날 말씀드렸고 실제로 몇 시간 뒤에 58K까지 새벽 5시 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등의 구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62K 되돌림 상승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라고 해서 반등을 치고 있을 때 58K 단기 기술적 반등 자리와 62K까지 상승을 적중을 하였다. 오르고 있을 때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62K가 오지도 않았지만은 왔긴 왔네. 61.1K였지만은 어쨌든 62K까지 상승에 대한 걸 적중을 했다. 제가 시즌 종료를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마운틴 곡스가 뉴스가 악재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
이 매도 물량을 보시면 이 매도 물량을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58K에서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왔고 62K에서 대량의 매도 압력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맞췄던 이유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1년선 부근까지 56K에서 58K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1년선 부근 1봉상으로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4시간 봉상으로 896일선까지 62K까지 되돌림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시 62K에서 지금 현재 60.8K까지 비트코인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기 시향 체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죠. 두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 74K 이상으로 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비트코인이 1억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그거는 달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영상에서 제일 이렇게 좀 띄엄띄엄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프랙탈을 보고, 이때 2015년도 프랙탈을 보고 61선을 안착해주는 기준으로 2015년도 프랙탈은 정답지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1선을 지지해주면 100% 1000% 뭐 저거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1선을 뭐 이 위에서 한 달 동안 행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61선이 깨지지 않고 이 위에서 뭐 올라가든 내려오든 뭐 그런 잡무빙은 신경 쓰지 마라, 61선만 지켜주면 개만 프로 10만 프로 올라간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올라간다라는 그런 것만 보고 대응의 영역은 기준점이, 올라가는 기준점이 어딘지, 뭘 지지를 해야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건지 한 번 더 심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레벨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로서도 진짜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61선이 깨지면 진짜 위험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 2015년도 프랙탈입니다. 밑에 게 지금 2024년도죠. 2015년도 프랙탈이랑 왜 똑같이 봤냐면, 2015년도 다음으로 2016년도가 비트코인의 반감기였고, 2023년도에서 2024년도가 반감기였습니다. 이것까지 똑같고, 비트코인의 역별이 완성이 되었을 때 2015년도에서는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 이 이상으로 우사양을 한다,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 우사양을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2천만에서 1억까지 5배 이상으로 올랐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때 정별이 위에 게 2015년도입니다. 여기서 정별이 완성이 되었죠. 여기서 정별이 완성이 되고, 여기서 정별이 완성이 되고, 그죠? 똑같죠?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2015년도 프랙탈에서는 111선이 깨졌죠.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 이탈은 최고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탈,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1선이, 근데 요때는 이탈이 되었죠. 미리 정별이 완성이 되기 전에 111선이 이탈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61선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죠. 제 철칙상 111선이 정배열 이후에 깨지면 하락이라고 했는데, 이 철칙을 한번 어겨도 된다라는 게 2015년도 프랙탈을 한번 믿어봤어요. 대신에 61선을 잘 지지해주면 이렇게 우사양을 하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61선 안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111선이 깨질 때까지. 그 이후에는 111선을 그대로 접목하면 된다. 근데 그러면서 15년도 프랙탈에서 111선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대하락이 나오고 역별이 완성이 될 때까지 하락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다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띄엄띄엄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 내용을 매번 영상마다 보여드려요. 그럼 혹시나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틀렸던 부분이 있으면 정확한 팩트를 제 영상을 다 보시고, 물론 제가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테니까, 저에게도 뭐 공부가 되는 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 61선이 이탈되었죠. 61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도 이거 진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64K가
이 61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브리핑을 바로 그때 해드렸거든요. 깨졌을 때 64K가 최후의 보루다. 64K 최후의 보루다. 이 깨지면 답이 없다. 그래서 64K가 깨지고 난 다음에 시즌 종료다. 6월 21일 날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랬고 1%의 확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1%의 확률 63.3K가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3.3K 63K가 왜 중요한 지지 레벨이었냐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막 엄청나게 힘들게 행보를 했잖아요. 올랐다가 뭐 안 올랐다가 그러면서 56K까지 111선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 5파의 상승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 56K가 하락의 A파 그 다음에 상승의 B파 그 다음에 C파. 그래서 이 C파가 A파의 하락보다 길지 않으면 우사양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쇼츠에서도 말씀드렸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이 구간이 어떻게 나왔냐면 63K가 이때도 브리핑을 말씀드렸던 게 63K가 이탈이 되어온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111선까지 56K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63K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63K가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63K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마지막으로 1%였던 구간이 63K 이때의 전저점이 깨지면 위험하다. 근데 이때 전저점이 깨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날에 58K까지 크게 하락하고 지금 뭐 64K, 62K까지 되돌림 반등을 주고 지금 점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63K가 그래서 매우 중요했던 부분이고, 이 전저점이 왜 또 중요하냐면 저희 단톡방에서도 저도 하나 알고 있었던 게 있는데 말씀을 들은, 저도 단테님이 주식 20년 30년 하신 분의 기본기를 배웠어요. 제 기법이 그 기법으로 노하우를 코인에 접목해서 노하우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기법이 뭐 하루, 제가 코인 경력은 22살부터 7년 동안 했지만은 이게 7년의 이상입니다. 저보다 더 빨리 경험하신 분들 20년 30년 하신 분의 노하우 플러스 제 노하우 7년에 더해가지고 막강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히 이 다른 코인 유튜버 차트 분석이랑 이런 그런 허접스러운 그런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랑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테님은 이 제가 쓰고 있는 이 이평선은 단순 이평을 씁니다. SMA. 예. 근데 단테님은 지수 이평선을 쓰시거든요. 근데 지수 이평선으로 저도 왜 안 보냐면 안 맞아요. 코인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가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을 때, 비트코인 상승을 했을 때도 111선 뚫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111선이 지지 역할이 제대로 안 나와요. 한번 볼까요, 비교를? 그래서 제가 단테님한테 기본적인 걸 배웠는데, 왜 단테님은 먹고 지수 이평을 썼는데 너는 단순 이평을 쓰느냐 라고 뭐 그런 분들이 보셔가지고 단테님은 지수 썼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희망의 룰을 돌리시더라고요. 저희 부방장님까지 해서 단톡방에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재진님이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렇지만은 이미 앞전에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이탈이 되는 순간 끝납니다. 이게 지금 지수 이평선으로 제가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 이평을 쓰면 이런 식으로 안 맞아요. 이게 지수 이평선이 아까는 이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111선 1년선 이게 안 맞다. 이 최저점을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테님이 코인 말고 주식을 하는 이유고, 코인 시장도 단테님도 여기 2022년도 11월 달에 비트코인 더 하락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반등이라고 했죠. 최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지수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수 이평선을 쓸 때는 이때까지는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단순 이평은 이미 이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중치를 더해주고 있는 거고, 장기 이평선일수록 지금 현재 주가에 맞게 가중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냥 111선이 6만, 제가 쓰고 있는 거는 62,000불이 지지 라인이고 이게 깨지면 아작인데, 지수 이평선은 63,000불이나 1,000불치나 더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빠르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단순 이평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고 난 다음에 이미 제가 쓰고 있는 이평선은 깨졌죠. 깨졌는데,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1%의 희망 63K가 이 전저점이 이탈되면 하락한데, 여기 이평선이 63.5K입니다. 요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1%의 희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같이 깨졌죠.
예, 깨지는 순간 이렇게 빅쇼트가 나왔죠. 예.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평선은 이미 이날에 이미 깨졌다. 그래서 2015년도 프랙탈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은 말씀을 좀 안 드리겠고, 제가 뭐 관점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대응을 뭐 제가 잘못한 거는 61선에 대한 강조 이거 이탈되면 큰일이다. 이게 61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으로 더 올라가겠지만 깨지면 안 올라간다. 더 진짜 강력하게 어필을 못한 게 제가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근데 저는 정말 억울해. 저는 61선을 이게 진짜 중요하다. 61선 제가 똑똑히 기억나요. 아신 분도 아실 거예요. 영상을 띄엄띄엄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고, 61선을 이게 이탈이 되면 이 61선을 위에서 이탈이 되지 않고 61선 위에서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한 달 동안 무빙이 있을 때 내려가든 올라가든 무빙 없다. 상관 쓰지 마라. 깨지는 게 무서운 거다. 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하락했을 때도 61선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막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 철칙상을 깨진 거니까 위험한 건 맞다. 위험한 정도는 맞다. 대신에 2015년도 브렉탈처럼 똑같이 갈 수 있으니까 61선이 안착이 중요하다. 이미 위험한 구간은 맞다. 내 철칙을 어겼으니까 111선이 깨지면 하락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고, 그 부분이 다 깨져서 그런 거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도 62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이때만큼은. 근데 깨지고 난 다음에는 대응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깨졌죠. 깨지는 순간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예. 이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더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처럼. 예. 그래서 충분하게 대응을 말씀드렸고, 대응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상한 자발트를 타셔서 저만 잘 따라왔으면 온도코인이라든지 제가 올해 2월 달에 말씀드린 뭐 세타피엘, 뭐 카바 네트워크, 뭐 윈코인, 헤데라, 뭐 마스크, 플라이밍고, 예? 제로엑스 전부 다 50% 이상, 10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도코인도 말씀드렸고 마스크도 얘기 드렸고,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조금 이미 저를 구독하기 전에 물리셨으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똑같이 이제 포지션이 똑같아졌으니까 생각을 좀 같이 이제 맞춰 갑시다. 그래서 그랬고,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거냐면, 다 장기 이평선들만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반등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11선, 이 지금 장기 이평선들만 지금 보이게 한 거예요. 장기 이평선은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면 장기적인 홀더들의 평단가를 뚫어준 거는 개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111선을 뚫어줬을 때, 1년선을 뚫어줬을 때 뚫어주고 난 다음에 항상 지지를 받고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448일선을 뚫어줬으면 뚫어줬던 건 항상 지지를 받고 갑니다. 896일선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받았거든요, 지지를.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뚫어준 구간에 448일선과 890을 뚫어줄 때 지지를 다 같이 받고 왔어요. 나스닥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비트코인만 지금 이상하다는 얘기, 디커플링 날 수 있다라는 증거죠. 혹은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도 매우 좀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선행 지표로 움직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스닥은 뭐 이렇게 견고한 이유가 이 찍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개미를 털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구간에서 개미를 안 털고 올라간 거는 이미 고품인 거죠. 그래서 111선을 여기서 뚫어줬잖아요. 뚫어주면 어디까지 오냐면 896일선까지 옵니다. 적어도 보수적으로는 448일선까지는 오겠죠.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면 896일선까지 오는 거고, 좀 그나마 빠르게 오는 건 1년선이죠. 111선이 뚫리니까. 차트를 거꾸로 내볼까요? 이때부터 이게 15,500달러 이때입니다. 111선이 깨지니까 1년선까지는 쉽게 오죠. 그 다음에 1년선이 깨지니까 반등을 이만큼 줘요. 근데 이만큼, 그죠? 되돌림 상승을 줘.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롱을 타야 될지 숏을 타야 될지, 숏을 타야 되는 구간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큰 추세는 하락이니까. 그래서 1년선까지는 빠르게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선까지 빠르게 오고 있죠. 라이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1년선 이후부터 여러분들 숏을 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해칭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11선이 깨지니까 896일선까지 하락을 하게 되죠. 혹은 448일선까지.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63K에 타셨던 분들은 이 448일선까지만 오더라도 약 2억 이상으로 수익이 나실 거고, 1년선까지 오면 1억 수익, 뭐 10개 기준으로 896일선 오면 4억 수익이 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숏을 타셔서 덕분에 이렇게, 원래 손실이었는데 저희 단톡방에 이렇게 손실이었던 분들이 뭐 숏으로 뭐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나셨다 하더라고요. 이 1,500달러 수익 나신 거에 또 3,000달러 해서 오히려 더 수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58K 오고 난 다음에 62K 되돌림 주고 하락한 것도 뭐 그렇다 하시고, 본절하게 도와주신 코인신께 감사합니다. 숏을 제가 말씀을 들었고, 제 그냥 미국 경기도 지금 안 좋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확실히 느껴져요. 자영업 20년째인데 미국에 사시나봐요.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70% 자른 거다. 그래서 진님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미국 경제까지 이렇게 알아차렸을까요? 미국에 사시는 분보다 더 빠르게 경제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뭐 심각하다,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게 뭐 제가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가서, 그리고 이 내용, 저희 유로 VIP 방에서는 온도 파이낸스 국내 비밀 정보 업비트 상장이 조만간 될 것 같다. 온도 파이낸스 4월 30일 날 말씀드렸는데 6월 14일 날 온도 파이낸스가 업비트에 상장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유튜브 10만 유튜브, 20만 유튜브, 뭐 8만, 1만, 저는 아직 7,000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구독자로 저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회수라든지. 네. 그래서 뭐 제가 홍보를 안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수만 이렇게 해서 재밌어서 하는 거지, 제 취미로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이거를 제가 업으로 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지금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잘 따라서 지금 복구가 됐다, 시즌 종료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현금화를 하시고 숏을 포지션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재진님 감사합니다, 복구 완료, 4시간 봉 골 한 번 더 파면 롱 잡고 뭐 이러면서 복구를 200% 하셨답니다. 50배나 땡기셨다니 저보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시즌 종료 진짜 극소수이긴 합니다. 조건진님이 맞든 틀리든 저렇게 대단하게 자기 관점 올리는 게 대단한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원칙이 확실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도 확실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111선 이탈 때도 손 털고 나갈 분이 웬만하면 없을 것 같다라고, 5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5월 달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렸고, 원화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하셔서 어디까지 하락할지 달러로 또 복잡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보수적으로 먼저 말씀드려. 일단은 7,800만 원까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800만 원까지 당장 빠질 수가 있다. 코앞표로 와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410만 원까지, 410 뭐 3만 원, 410만 원 언저리 부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조금 한 6개월, 3개월에서 한 5개월, 6개월 사이로 하락할 수 있는 레벨은, 하락의 폭을 먼저 봐야 되겠지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비트코인 5,800만 원까지, 5,800만 원 혹은 6천만 원까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448선까지. 예. 먼저 당장 896에선 좀 길 거예요.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때도 쉽게 빠르게 못 왔거든요. 이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448선까지 그나마 빨리 오는데 896일선 올라면, 이때 896일선이 오는 데만 하더라도 거의 215일이 걸리거든요. 215일이. 그러기 때문에 좀 448일선이 좀 빨리 올 거다. 그 레벨이 이제 5,800만 원, 5,800만 원대 선일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20만 원. 근데 이게 이동 평균선이라서 하루하루마다 이제 이게 일봉이 마감이 되는 순간 이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이 448일선, 이 전부 다 제가 쓰고 있는 이평선 옆에 보이죠? 설정을 하셔서 직접 눈으로 보세요. 이 터치가 여기 딱 되면, 여기가 여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여기구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로 뭐 896일선까지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280만 원, 2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빠질 수가 있다. 지금 현재 475만 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8,550만 원이지만은 4,660만 원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111선을 뚫었으니까 896일선까지 온다. 111선이 깨졌으니까 896일선까지 온다. 그래서 일단 저는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111선 깨졌죠. 111선 깨졌죠. 896일선까지 여기까지 보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제일 빠르게 올 수 있는 거는 448일선 448일선까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21년도보다는 하락이 조금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7월 달부터 짧은 단기 만기치로 유동성이 생기거든. 7월 달에. 그래서 그게 신고점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이 아니고 이 하락을 천천히 그렇게 폭락 이렇게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폭락은 안 시킬 거거든요. 그냥 이제 죽지 못해 사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개미들이 살 거야. 돈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풀어둔 유동성을 죽일 것 같거든요. 물리게 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 비트코인 74K 이상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아까 금방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왜 더 이상 크게 못 올라갔던 이유,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크게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원달러를 볼게요. 원달러가 지금 1385원입니다 1385원. 예? 원래는 21년도에 제가 비트코인을 21년도 1월 달에 이때가 이제 원화로 보면 이제 21년도 1월 달에 2020년도 12월 달이나 21년도의 1월 달에는 이 달러가 1,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달러가 1,000원이면 기축통화인데 1,200원, 1,300원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도 저도 최저점으로 봤고 이제 오르겠구나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달러로 사놓을까 엄마 보고 달러를 사놓으려고 했거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20% 30% 먹어봤자 40% 지금 기준 40% 먹어봤자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때 500만 원으로 비트코인 넣어서 20억을 벌었는데 당연하게 비트코인으로 했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는 안정적으로 그냥 100억을 달러만 사놓고 가만히만 있어도 뭐 자기 자산이 110억이면 10%는 그냥 비트코인 10억 사놓고 그냥 100억으로는 달러만 사놓았으면 40% 그냥 40억을 그냥 벌어요. 40억이 말이 40억이죠. 예? 자기 자산의 거의 50% 이상을 50% 가까이 벌어버리는데 이 얘기를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원달러가 1,400원이잖아요. 1,400원. 그죠? 그러면 21년도부터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21년도에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1년도 요때에서 이때 돈을 번 사람들, 이때 돈 번 사람들은 우리가 코인을 거래할 때 뭘로 거래를 합니까? 뭐 유럽인가요? 뭐 다른 나라인가요? 일본인가요? 어느 나라죠? 미국이죠, 미국. 왜냐면 기초 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럽 사람들도 유럽을 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거래량이 안 나오죠. USD가 있잖아요. 우리가 USD로 보는 이유가 기초통화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죠. 유럽이나 뭐 엔화로 뭐 거래하는 쪽에 우리가 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고래 같은 경우는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USD로 하는데 이때 원화 가격이 이때 이렇게 올랐을 때 원화 가격이 천 원이야, 원 달러가. 근데 이때 돈 번 사람들이 싹 돈을 일절을 하고 출금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돈 들어왔던 사람들이 돈이 더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다 박아둘 거야. 이게 몇 천억, 뭐 몇백억, 1조 이런 식으로 은행에다 안 박아놔요. 그래서 거래소 내에 해외 거래소나 뭐 어디 테더를 맡겨 놓으면 테더가 뭐냐면 이제 달러 대비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테더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테더로 그죠? 달러 대비 1대1로 이제 나온 게 이제 테더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온라인 달러예요. 온라인 달러. 우리가 이 온라인 상으로 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축통화 달러인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달러가 들어온 만큼 1대1로 유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21년도에 천 원에 달러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USDT로. 그죠? 입금을 원화로 그 달러로 넣어서 USD가 DT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태도로. 그죠? 바꿨을 거 아니에요. 천 원일 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출금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건 추상적이죠. 한번 볼까요? 총 유통량 말고 현금화된 걸 볼까요? 사람들이, 자, 이게 제가 결제를 안 해서 그런데 이게 21년도 7월 달부터 나옵니다. 현금화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 보죠. 이거 테더 현금화된 공급량이거든요. 현금화가 안 하잖아, 사람들이. 그죠? 테더로 된 사람들이 대부분 지갑으로 다 테더를 들고 있어요. 개인 지갑으로. 거래소에 내는 없지만은. 이게 증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테더로 들고 있었다. 21년도 7월 달부터. 21년도 7월 달부터. 21년도 7월 달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 게 21년도 7월 달 이전에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게. 현금화를 안 한 거예요. 폭락이 왔을 때도. 그죠? 21년도 이때 잠깐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이때 잠깐 현금화를 살짝 일부는 하는데 안 하죠. 현금화를 대부분 여러분들 보면 몇 년 동안 그냥 거지부지 하죠. 결제를 안 해서 지금 예전 21년도 1월 달에 1,000원일 때를 못 보여드리는데 7월 달만 USDT를 보더라도 $1를 보더라도 21년도 7월 달만 하더라도 이거 보시면 1,200원대예요. 1,200원대. 그래서 1,000원대부터 올라왔던 1,200원, 이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을 떠나서 얘네들은 수익인 거예요. 거기다가 비트코인도 사놨으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죠. 21년도 이때부터 비트코인 가격도 이때 거의 뭐 4,000불부터 6만 불까지 올라고 수익이고, 거기다가 테더 수익도 달러 오른 거의 수익도 얼마냐면 20% 수익이죠. 20% 수익. 그러면서 이 하락장이 옵니다. 하락장이 오는데 달러가 올라요. 이 사람들은 하락장이 와도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1,000원대부터 40%는 올랐죠. 1,400원까지 거의 1,400원 넘었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이때 3만 불에서 15,000불 왔어도 얘네들은 수익이란 얘기예요. 본전이란 얘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우리가 지금 달러가 높잖아요. 달러가 1,400원이잖아요. $1. 그러면 이게 74,000불이 왔으면 74,000불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전부터 1,000원이었던 1,100원이었던 1,200원이었던 달러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1,400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진짜 길게 태도를 들고 있는 애들은 찐 세력일 거 아니에요. 현금화를 안 하고. 그럼 보통 1,100원에서 30% 수익이죠. 그러면 이미 달러가 74,000불인데 이미 1,100원에서 30% 올라 1,400원이 됐잖아요. 이미 여기서 30% 하면 이미 10만 달러가 넘은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달러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68,000달러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누구는 세력들은 1,000원에서 1,400원이 된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40% 수익인 사람이 있을 거고, 달러만. 그리고 1,100원에서 1,400원 되니까 30% 수익인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이 세력들은 거지단 여기서 40% 하락을 해도 거의 1,400원이니까 여기서 정고점 대비해서 제가 50% 하락을 한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달러 수익률이 40%이기 때문에 막상 큰 손해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오히려 물량을 더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달러를 1,000원에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달러를.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 가격이 1,385원에 비트코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는 이해가 됐는데 달러가 오르는데 $1, 이것도 $1, 이 $1 차트랑 달러 인덱스 차트랑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원 달러를 왜 보냐? 이 달러 인덱스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이 시간상 달러 인덱스를 안 볼 텐데 우리 원 달러랑 미국의 달러 인덱스 차트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우리가 들고 있는 화폐는 우리의 원화는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쇼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를 부채를 발행을 시키잖아요. 맞잖아요. 빚을 내고 어떤 거를 담보로 내고 5만 원을 발행을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돈 가지고 담보가 뭐예요? 집을 사죠. 대출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집이 담보가 집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뭘 보증으로 돈을 발행을 시키죠? 달러죠, 달러. 그게 바로 외환 보유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을 때 이 외환이 부족해서 IMF가 터졌는데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부 다 한국은행의 달러를 축적을 엄청나게 많이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는 달러입니다. 달러.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풀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화로 비트코인을 업비트에서 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달러로 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0원대보다 혹은 1,100원대보다 더 지금 20% 30% 지금 비싸게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비트코인의 가격이 원화든 달러의 가격이든 지금의 가격보단 조금 거품이 껴져 있다. 우리가 6만 달러가 6만 달러가 아니다. 지금 6만 달러라고 기준으로 하면 1,000원에서 1,300원이라 칩시다. 1,400원, 1,300원 후반이니까 30% 올랐죠. 30% 올랐으면 6만 달러도 6만 달러가 와도 우리가 30% 곱하면 18,000불이 되죠. 그러면 78,000불인 거예요. 6만 달러가 와도 78,000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크게 못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세력들도 이 밑에서 1,000원에 샀던 세력들 원달러 뭐 달러 인덱스 1,000원 제가 여러분들 계산하기 쉽게 원달러로 얘기 드린 거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의 다 뭐 진짜 보편적으로 1,200원대는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200원대 많이 죽었어요. 1,2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 뒤에 진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지금 20% 수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여러분들이 7만 달러까지 왔을 때도 이미 10만 달러가 온 겁니다. 예. 10만 달러가. 이해되죠? 그럼 1,000원에 샀던 사람들은 이미 사치 7만 달러가 아니고 이미 13만 달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간사하고 있었고 그 지표가 제가 이제 숏 관점을 보고 112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하락 관점을 봤을 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정말 간단한 거였구나. 제가 이때 저는 2022년도 9월달만 하더라도요. 저는 비트코인이 13K 오면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아니면 12K나. 그랬는데 저는 큰 악재가 터지면 아마 12K에서 13K가까지 떨어질 거고 그거 아니면 15.5K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왜냐면 여기 15.5K가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15.5K까지 하락할 거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큰 악재 FTX 사태가 11월 9일 날에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1일 날에 최저점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날에 그리고 이렇게 크게 행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다 바닥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2만 불에서 행보를 오래 했었어요. 6월 달부터 거의 5개월 동안 행보를 오래 하고 있을 때 달러가 20% 약 20%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달러도 20% 이미 이 행보하고 있을 때 하락을 했고 원 달러가 하락을 했고 21년도 이때죠. 이때 하락을 했고 1,400원이었던 원 달러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합니다. 2월 달까지 하락을 하게 돼요. 1,200원까지 20%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고 있는 15.5K가 저는 여기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 생각해서 추세를 변곡을 할 수 있는 추세적 변곡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달러분은 하락한 걸 보니까 13.5K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모장에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2022년도 12시 14분에 자정에 9월 19일 날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전에 2만 불에서 행보하고 있을 때 요때 13.4K나 15K 오면 죽을 거다라고 정확하게 적어놨죠. 근데 달러 하락분을 보고 여러분들
15.5K가 13K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아주 좀 기발한, 진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최저점을 찾을 수 있었을 때는 달러를 이용해서 달러 하락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지금은 최고점이잖아요. 반대죠. 달러 상승분을 보고 지금 최고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인생 자릿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3K입니다. 지금 가격이 16.8인데 왜 13K라고 얘기를 하냐면 달러가 약 20% 하락을 했거든요. 70K에서 15K까지 크게 하락해온 되돌림 줄 수 있는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큰 하락 와중에 1년선을 뚫은 적이 없거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1선을 만약에 여기서 뚫고 안착을 한다면 이 위에 이평선까지 가기 위해서 길을 모은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가 말하는 하락 추세가 끝났고 2015년도랑 차트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역배열이 완성이 됐을 때 1월 1일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때 이후에부터 저점이 안 온다. 이 저점은 깨지지 않는다. 잘 보셨죠? 이 내용을 지금은 반대라 보면 됩니다. 이때는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저점이 안 온다고 말씀드렸죠.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고점은 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숏을 1년선 이상으로 숏을 타셔가지고 이 숏에 대한 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이 달러가 하락하면, 즉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시점이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이때도 1년선 111선이 깨졌다는 얘기는 1년선입니다. 1년선 밑으로 이게 안착은 이렇게 돼야 안착이잖아요. 거꾸로 보면 이게 안착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차트를 거꾸로 해놨어요. 최저점 이게 22년도 차트를 거꾸로 해놓으면 뚫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안착하면 448일선까지 온다라고 제가 이래서 최저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 반대입니다. 지금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쇼츠 영상이 힌트가 될 거거든요. 이거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신 분들, 제가 PC를 보신 분들은 그 대표 쇼츠 영상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링크를 올려드리든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 내용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도 1년선을 안착을 하니까 448일선까지 오잖아요. 이거를 지금 현재 차트를 거꾸로 해놓으면 1년선까지 안착을 하면 448일선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1년선 이전으로 숏을 타셔야 된다. 그래서 58K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62K가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VIP 코인진 유로방에서는 61.5K의 숏을 탔습니다. 그래서 청산가를 90K를 맞추는 물량만큼 진입을 했고, 익저가를 45K에서 50K 부분까지 봅니다. 그래서 1년선이 안착하기 전에, 반대로 뚫리기 전에 여러분들 숏을 타셔가지고 $1 우리가 해칭 차원으로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숏까지 발라먹는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돈을 벌려면 세력들이랑 똑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세력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게 총 유통량이 있습니다. 이게 테더거든요. USDT 테더인데, 이게 지금 총 유통량이 뭐냐면, 코인의 총 유통량 전체 공급량에서 코인 발행사의 트레저리 지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제외하고, 재단의 물량을 제외하고 계산적으로 실제적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공급량이 나타내는 건데, 이게 111선이 깨지는 순간, 이 111선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 노란 색깔이 이 111선입니다. 111선이 22년도 3월 달에 깨지는 순간 대폭락이 나왔거든요. 이때입니다. 이때 111선이 테더가 총 유통량이 111선이 크로스 났을 때 대폭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게 크립토 컨트롤 봤을 때 111선이 지금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면 이런 식으로 대폭락이 이미 확정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7월 11일 날에 9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현재 물가가 이제 6월에 나온 5월의 물가 3.3% 잡혔던 이유가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5월의 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이 5월이 여기 5월이거든요. 이때 5월입니다. 이때 대비해서 하락을 했죠. 근데 지금 다시 또 올라왔어요. 유가가.
이게 6월 달에 지금 6월이잖아요. 7월 11일에 나오는 유가가 이렇게 반등을 쳤어. 얼마나 반등 쳤냐면 12%나 반등 쳤어. 그래서 지금 7월 11일 날에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해서 나오는 물가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거나 물가가 오히려 안 잡히는 경향이 나오면서 큰 패닉 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총 지금 현재 유동성 테더도 지금 111선과 데드 크로스 나기 직전이다. 지금 유통량이 줄어들, 이 111선이 크로스되면 이렇게 유통량이 총 유통량이 확 줄어들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테더로 우리가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 유통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급이 줄어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반감기 때문에 공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은 이 테더의 총 유통량이 111선이 크로스되면 수급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럼 진짜 현금화를 하신 분들 뭐 숏을 뭐 그런 거 말고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어떤 걸 보고 진짜 안정적인 시기인지 판단하는 법이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 5.5%잖아요. 이게 절반 이상으로 내려왔을 때 거의 2.5%뭐 3%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안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제가 변동성이 매우 높다라고 올해 1월달도 말씀드렸고 작년 12월달부터 변동성이 크기 전에부터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걸로 완전 퍼즐이 맞춰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1,000원에 샀던 사람들도 뭐 수익 구간도 있을 거고 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뒤죽박죽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준금리가 5.5%인데 2.5%나 3%대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이제 내년쯤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 이제 점도표를 찍고 있을 때 한 번 1회 인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에 원래 2회 인하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 2회 중에 1회가 내년으로 옮겨졌어요.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년이 기회란 얘기죠. 근데 올해까지 연말까지는 계속 하락하고 내년에 5.5%에서 뭐 금리가 2.5%나 3%대에 진입을 했을 때 그때 경기 뭐 침체 뭐 다 터져 쓰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바닥을 다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타점은 제가 쓰는 이평선 잘 기억하시죠? 896일선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경기 침체가 9월에 나오는데 거기 9월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